절대부등식이에요. 자, 절대부등식에서 물어보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숫자의 크기를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부등식을 내가 잘 사용할 수 있느냐인데, 옛날에는 이 부분을 되게 강조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진짜로 중요한 부분이긴 하거든. 그런데 이 내용을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좀 대학 과정이랑 살짝 겹치는 부분이 생겼었어.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좀 덜어내야지 라고 생각해가지고 좀 빼다 보니까 또 너무 많이 빠졌어.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숫자의 크기 비교하는 거라든지 이런 증명을 제대로 하는 것들에 대한 설명은 거의 다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절대부등식인데, 절대부등식은 어떤 거냐면 방정식에서 항상 만족하는 방정식을 보고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등호를 가지고 있는 식에서 항등식이라는 게 존재를 하면 부등호를 가지고 있는 식에서도 항상 만족하는 게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배운 적이 있는데, 그게 어느 부분에서냐면 그 2차 부등식 할 때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뭐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고 싶다, 이걸 만족하는 k의 범위를 구하시고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냥 절대 부등식인데 우리는 그걸 절대 부등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때까지 풀어왔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등식을 좀 더 제대로 정리를 해주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 절대 부등식의 두 가지 이제 우리가 써먹어야 되는 공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산술기하고 그리고 다른 하나가 코시-슈바르츠다 이겁니다. 코시-슈바르츠는 교과서에도 있어요. 근데 교과서에서는 생각해보자에 들어있습니다. 코시-슈바르츠는 그래서 생각해보자에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니네 힘들어봐라, 좀 엿대봐라 싶으면 그걸 막 문제로 내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냥 평범하다라고 하면은 거의 산술기하를 문제로 내요. 아시겠죠? 산술기하는 어디서든 항상 존재하는 거니까. 그러면 부등식의 크기 비교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부등식 사용법. 자, 부등식은 뭐보다 크다, 작다의 개념이에요. 그죠? 그래서 크다, 작다의 개념은 일단 뭘 기준으로 하냐면 0을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0이랑 같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0보다 크면은 양수, 0보다 작으면은 음수, 0이면 0, 이런 식으로 일단 어떤 기준이 되는 지점을 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럼 0이라는 기준을 바탕으로 0보다 크다, 0이랑 같다, 0보다 작다, 이렇게 세 가지를 쓸 수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실수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죠. 얘는 무조건 포함됩니다. 괜찮습니까? 실수라면은 이 셋 중에 어느 한 군데에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 말은 실수는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실수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허수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은 있는데, 허수는 크기 비교가 안 된다고 하면서 그냥 계산만 했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죠? 뭐 허수를 가지고 크기 비교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5i랑 뭐 7i가 있을 때 누가 더 크다 말을 못 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허수는 그냥 뭐 이게 단데, 우리가 실수를 배우고 있으니까 실수는 이 셋 중에 하나 들어간다 라고 하면서 A가 있고 B가 있다. 그러면 A가 더 크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A와 B가 있을 때 A가 더 크다라는 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이거를 이렇게 해야겠다. A에서 B를 빼고 왔다. A에서 B를 빼보니까 0보다 크더라 이거야. 이걸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뺐다.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항상 남아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남기 때문에 0보다 큰 거예요. 이 큰 수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이 없다는 소리겠죠.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5-3, 5-2에 -1, 그 다음에 -1에 -2 이런 식으로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면 항상 양수가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음수 빼도 괜찮더라 이거. 이해되죠? 그럼 우리는 이거 자연스럽게 배워왔어. 이거 2, 5, C가 0보다 크면 AC 마이너스 B, AC는 BC랑 비교했을 때 이게 더 크다. 우리는 이거 중학교 때 자연스럽게 당연하다라고 배워왔죠. 근데 이게 원래는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되어야 되냐면 A가 B보다 크고 C가 0보다 크면 이거냐?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 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이거이고 이거라면 A가 B보다 크면 A-B는 0보다 클 거야. 자, 여기서 A-B는 0보다 크다라는 게 B를 이항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항을 배웠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항을 했지만 알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라면 이거였기 때문에 이거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항에서 이게 아니야. 느낌이 좀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야. 그리고 C가 0보다 크다며. 그러면 C 곱하기 A-B는 0보다 클 거야. 왜냐면 양수와 양수를 곱했으니까. 괜찮습니까? 양수와 양수를 곱했으니까 0보다 클 거야. 그럼 이걸 전개하면은 AC-BC를 계산해도 0보다 크겠네. 얘가 큰 수고 얘가 작은 수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걸 뺐으니까 0보다 크겠지? 그래서 AC랑 BC랑 비교하면 이게 더 큰 거야. 원래는 설명이 이렇게 돼야 돼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해온 적이 없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와서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학생들이 좀 뭐라고 해야지?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이제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 가르쳐요, 이제.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 야, 이거면 이거지 않아? 우리 중학교 때처럼 그래. 우리는 부등식을 배워왔잖아요. 그죠? 중학교 2학년 때 부등식 배우나? 중학교 2학년 때 부등식 배울 때 양변에 같은 숫자를 곱한다면 부등호가 그대로 양수를 곱했을 경우에. 그죠? 그 다음에 양변에 음수를 곱했을 경우에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 이렇게 배워왔죠? 그러니까 이거에서 이거라면 양변에 C를 곱했을 때 C가 양수니까 부등호가 그대로. 이건 맞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냥 정리를 해버릴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이제는 이렇게 설명하지도 않고.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비교를 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라는 거죠. 요렇게 설명하는 거는 이제 별거 없고 크기 비교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크기 비교. 첫 번째. 우리는 중학교 3학년 때 크기 비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배운 적이 있어요. 루트 3 플러스 1, 루트 3 플러스 2. 누가 더 크다? 루트 3 플러스 2가 더 크다. 이렇게 배워온 적이 있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배운 적도 있습니다. 1 플러스 루트 3이랑 3 마이너스 루트 3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4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됐을 때는 누가 더 크냐? 이거죠. 여기서부터 애매하죠. 왜냐하면 루트 3이 우리는 1점 얼마라는 건 알잖아요. 그죠? 1점 얼마에다가 1을 더하면 얘도 2점 얼마. 4에서 1점 얼마를 빼도 2점 얼마. 괜찮습니까? 둘 다 비슷한 숫자이기 때문에 애매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때 어떻게 했었냐면 1 플러스 루트 3에서 4 마이너스 루트 3을 한번 빼본 거죠. 요거를 했던 겁니다. 그죠? 중학교 때는 왜 빼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는 안 해줘요. 빼봐.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한번 빼봐. 이렇게 빼봤어요. 빼보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2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럼 2루트 3이 2가 안으로 들어가면 루트 12잖아. 루트 12랑 3이랑 비교하면 루트 12가 더 크죠? 그럼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느낌이 되기 때문에 0보다 큽니다. 괜찮습니까? 빼보니까 0보다 크네?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더 크다? 얘가 더 크다. 빼보니까 0보다 크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거구나.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이겁니다. 너무나 티가 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니까 누구나 다 풀겠죠. 그러니까 이거 말고 애매해. 그때는 어떻게 해라? 한번 빼봐라. 첫 번째로 빼본다. 그 다음
빼보는 걸로 해결이 다 됐으면 좋겠는데 빼봤는데 뭐 해결 잘 안 돼. 그때 사용하는 방법. 두 번째. 자, A와 B가 있다. A와 B가 있는데 A가 더 커. 둘 다 양수야. 둘 다 양수야. A가 더 커. 괜찮죠? 그러면 A의 제곱이랑 B의 제곱을 비교하면 누가 더 클 것 같아요? 당연히 A의 제곱이 더 크겠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제곱 또는 세제곱을 이용해서 크기를 비교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냥 비교하기가 애매하다면 제곱을 해서 크기를 비교해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기 비교할 때는 절대값을 없앨 수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값을 없애는 방법으로 우리는 제곱 같은 거를 해본다 이겁니다. 괜찮죠? 다음 세 번째. 이걸 첫 번째로 해야죠. 자,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제 크기 비교를 해봤어. 그냥도 해보고 제곱을 해서 하기도 해봤어. 이 제곱을 해서 크기 비교를 한다라는 것도 여기서 한번 빼보는 거예요. 알겠죠? 제곱 한 다음에 빼보니까 0보다 크네. 그럼 앞에 게 큰 거고 0보다 작네. 뒤에 게 큰 거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A랑 B가 둘 다 양수일 경우에 분수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분수로 만들었을 때 1보다 작으면 둘 중에 누가 더 크다? A가 더 크다. 분모가 더 크니까 1보다 작은 거죠.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A분의 B를 했을 때 1보다 크면 B가 더 큰 거.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크기 비교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접 나한테 해라 라고 하는 문제는 여기서는 거의 없고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면 내가 쓴 식이 맞니? 라고 물어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알겠죠? 그럼 내가 쓴 식이 맞니 안 맞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네가 이래서 맞아 라고 이야기하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보통 증명을 하냐면 네가 이걸 안 해서 틀리지 않았니? 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레를 쓸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발레에 집중을 좀 더 하세요. 발레 같은 거는 조금 외워두는 것도 괜찮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크기 비교는 대충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절대부등식을 좀 해봅시다. 자, 절대부등식은 항상 만족하는 부등식이에요. 우리 항상 만족하는 부등식에서 우리 제일 처음에 뭘 배운 적이 있냐면 이런 거 배운 적이 있죠. A에 어떤 숫자를 넣더라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그죠? 단 실수일 경우. 괜찮죠? A가 실수라면은 A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A가 0일 때만 같아지는 거죠. 여기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다 0보다 큰데 0일 때는 특별하잖아요. 딱 같아지는 거. 그거를 좀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럼 당연히 이것도 당연한 거겠죠. X가 2일 때가 중요한 겁니다. 괜찮나요? X가 2가 아니면 전부 다 0보다 클 테니까. 괜찮나요? 그러면은 괜찮습니까?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생겼을 때도 X가 1일 때, Y가 2일 때 딱 정확하게 0이랑 같아지고 그 외에는 다 0보다 크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요런 거. 항상 만족한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네들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주고 싶어. 얘네들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은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을 만들어야 돼요. 괜찮습니까? 이 식을 전개하면은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분의 1이 있죠.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 빠져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과 1을 계산하면은 4분의 3 될 테니까 얘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라서 최소가 되려면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이게 없어지면서 4분의 3이 최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0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지.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항상 만족하는 부등식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곱셈 공식에서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 그죠?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까? 2분의 1에 x 플러스 y의 제곱, y 플러스 z의 제곱, z 플러스 x의 제곱. 이런 식으로. 괜찮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꾸준히 봐왔다. 그럼 같아지는 경우는 어떨 때? 어떨 때 같아져요? 0이랑 같아지는 경우. x가 마이너스 y고 y가 마이너스 z고 z가 이거 만족하는 x, y, z 뭐 있습니까? 뭐 있죠? 0밖에 없죠. x, y, z가 0, 0, 0일 때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장면에 곱하면 이렇게 되죠. x랑 z랑 같아지는데 z랑 마이너스 x도 같아져요. x랑 z랑 같고 x랑 마이너스 z랑 같으려면 둘 다 0일 수밖에 없죠. 그냥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조건을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괜찮죠? 0보다 크게 만드는 건 너무 많잖아. 그지? 하지만 같아지는 경우는 좀 특별하다 이겁니다. 괜찮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제일 기본적인 거 요 느낌 살려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는 절대값 A 플러스 B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 이것도 절대부등식이에요. 그럼 이게 왜 절대부등식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절대값이 있으니까 계산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제곱을 해볼 겁니다. 자, 절대값 A라고 이야기를 하면 얘는 얘랑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값 A의 제곱은 루트 A의 제곱을 제곱한 거예요. 자, 밖에 있는 제곱이 루트랑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안에 있는 제곱은 루트랑 사라질 때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기억나죠? 루트 안에 있는 애가 양수면은 그대로 나오는데 음수면은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얘랑 얘랑은 없어질 수는 있는데 그냥은 안 된다. 근데 얘랑 얘랑은 그냥 없어져도 괜찮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 얘 마이너스 2란 말이야. 그냥 없어져도 된다 이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루트 마이너스 2는 루트 2i잖아요. 그죠? 그럼 제곱이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게 그냥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죠. 괜찮나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제곱이 안에 있는 루트랑 사라져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값 A는 제곱을 했을 때 절대값이 그냥 사라져요. 괜찮죠? 그러니까 절대값이 들어있을 때는 제곱을 시켜주면 식이 좀 이뻐질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양변을 제곱해 볼 건데 그냥 제곱하는 게 아닙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얘 양수일 거예요. 그죠? 양수를 더하는 거니까 얘도 양수일 거예요. 됐죠? 누가 큰지 나 모르는 거야. 얘가 크다고 했는데 큰지 아닌지를 몰라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죠? 그래서 제곱에서 제곱을 빼본 겁니다. 제곱해서 빼와야지 라고 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 전개를 했어. A의 제곱 플러스 2 절대값 A 절대값 B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이제 이거 안에 있는 절대값이 사라지면서 그냥 제곱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A의 제곱 2AB B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된다.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요래 없어지고 나면 2로 묶었을 때 절대값 A, 절대값 B 마이너스 AB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자 얘가 0이 될 수도 있어요. 0이 되려면 얘가 0이어야 되잖아. 괜찮습니까? 그러면 어떨 때 0이 될 수 있죠? 어떤 느낌이면 돼요? AB가 0이어도 되고 또 AB가 절대값 AB랑 같을 때잖아. 그럼 AB가 양수일 때겠죠. 양수 빼면 똑같으니까 0. AB가 음수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되겠지. 괜찮습니까? 여기는 무슨 짓을 해도 플러스고. 괜찮나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0이랑 같아질 수 있겠구나. 0이랑 같아지는 경우는 AB가 0보다 클 때구나. 괜찮나요? AB가 0보다 크면은 0이랑 같아질 수 있다. 그게 아니면 얘가 클 거다. 괜찮나요? AB가 0이랑 같으면은 이 값이 0이랑 같아질 수 있고 AB가 0보다 작으면은 이 값은 항상 0보다 클 거다. 괜찮나요? 계산 결과가 이걸 만족하니까 빼보니까 이거잖아.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더 커? 왼쪽이 더 컸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만족된다. 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가 괜찮아요? 다른 많은 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많은 식들을 뭐 자주는 아니지만 앞으로 할 일이 거의 없거든요. 자기가 직접 뭘 써본다는 게, 증명해본다는 게. 한 번만 딱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한 번만 본인 손으로 써보면 그 다음부터는 쓸 일 없어요. 자, 그러면은 산술기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산술기하. 산술평균이 영어로 이게 산수라는 영어가 여기서 나오는 그 산술기하예요. 근데 산술평균이에요. 근데 여기서 기하라는 단어는 잘못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하를 도형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영어로는 지오메트리야. 지오메트리. 그 지오메트리의 그 지오를 중국 사람들이 먼저 번역을 하는데, 번역을 할 때 원래 중국 사람들 번역할 때 좀 이상하게 하잖아. 코카콜라 이런 것들을 자기 그 듣기에 비슷한 다른 한자를 쓰는 거죠. 뭔 말인지 알죠? 네. 그래서 지오메트리의 그 지오를 걔네들이 생각을 했을 때 그 한자로 기하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그때 그 한자를 보고 그냥 기하라고 한글로 바꿔 쓴 거죠. 괜찮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하 평균의 기하는 도형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적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산수는 그때 그냥 그대로의 산수예요. 산수가 이거 발음을 잘 모르겠다. 어리스메틱인가?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그거고, 이게 그냥 산수예요. 산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평균은 다 산술평균이에요. 알겠죠? 너네가 이제 확통에서 배우는 그 평균도 다 산술평균이에요. 그래서 산술평균은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워왔고 초등학교 때도 배워왔으니까 되게 쉬워요. 이거는 그냥 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예를 들어서 2cm, 8cm 뭐 이런 게 있다. 2cm짜리의 뭐 물체가 있고 8cm짜리 물체가 있을 때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평균을 여기 2, 8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대충 가운데 끊어가지고 여기 남는 거를 모자란 데 채워서 높이를 같게 만드는 거, 이거를 보고 우리는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균은 서로 다른 거를 같도록 세팅을 해주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같도록 세팅해주는 제일 쉬운 방법이 일단 더한 다음에 이거 나누는 거죠. 5. 그래서 5를 기준으로 여기 3 남지, 여기는 3 모자라고. 괜찮습니까?
남는 걸 모자란 데다 채워주면 깔끔하게 5로 통일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평균이라는 건 서로 다른 것들을 대충 하나로 퉁쳐서 이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준값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괜찮죠? 산술평균 이게 다야. 자, 기하평균은 어떤 거냐면 도형입니다. 여기 2하고 8하고 이야기할까? 한 변의 길이가 2고 한 변의 길이가 8인 어떤 도형이 있는 거죠. 이렇게. 이거 넓이는 16이죠. 이것에 대한 평균이에요. 이건 평균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거를 적절하게 모양을 바꿔갖고 넓이가 16인 정사각형 만들겠다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한 변의 길이가 얼마겠어요? 이걸 보고 기하평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면적을 일정하게 만든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똑같은 정사각형을 만든다. 같게 만드는 거. 얘도 같게 만드는 건데 방법이 좀 다른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해요. 산술평균은 하위평균이고 기하평균은 고배평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괜찮습니까? 그럼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4랑 16 두 숫자가 있습니다. 산술평균, 기하평균. 산술평균 얼마예요? 10. 그럼 기하평균 얼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다르다라는 거죠. 이걸 어디다 쓰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산술평균의 이해는 너무 많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죠. 그게 여기는 뭐 학교 성적 이런 것들 그런 거 이야기할 때도 평균 내잖아요. 이게 평균을 내는 이유가 추측을 하기 위해서거든. 추측을 왜 하냐? 추측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뭔가를 행동을 할 때 그걸 바탕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추측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사냥을 나갔어요. 여기 창이 이렇게 있고 됐죠? 여기 멧돼지가 지나가요. 멧돼지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어. 멧돼지다. 멧돼지를 보고 쏘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멧돼지는 움직이고 있으니까. 내가 요 방향으로 던질 게 아니라 요 방향으로 던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움직이는 걸 추측을 해서 이쯤에 가겠네? 저로 던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추측하는 거는 옛날부터 되게 자연스럽게 해왔던 행동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숫자들이 나타났을 때 그 숫자들을 기준으로 내가 이 숫자를 퉁칠 수 있는 하나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건 정말 중요한 행동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기하평균의 예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공장 사장이야. 열심히 일을 했어. 그래서 2019년에 월 매출이 1억. 월 매출이 1억이 나왔다. 됐죠? 자, 2020년. 더 열심히 했어. 그래서 3배가 된 거야. 그러면은 3억. 월 매출이 3억. 2021년 4배가 됐어. 그러면 12억.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시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숫자가 안 이뻐. 여기 2억 2배로 하자. 8억. 이렇게. 됐죠? 그러면 2배 늘었고 4배 늘었으니까 평균적으로 몇 배 늘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3배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2배, 4배 그러면은 이제 평균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3배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1억에 3배 3억 3배 9억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산술평균으로는 계산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산술평균이 아니라 얘 같은 경우에는 기하평균을 사용해서 총 곱하면 총 8배 루트를 씌워서 2루트 2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쓴다라는 거. 그래서 기하평균도 실제 생활에서 많이 쓰인다라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사용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은
진짜 옛날부터 있어 왔던 거예요. 그죠? 그 진짜 옛날부터 있어 왔을 때 그 진짜 옛날 사람들이 음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못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 가지고 평균을 냈을 거예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음수가 제대로 보급된 게 15세기, 16세기 이래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음수에 대한 생각들은 있었는데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 그래서 음수에 대한 이야기를 못하다가 15세기, 16세기 들어와서 그래 그렇다고 하자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럼 그 전부터 있어 왔던 거란 말이야 이거. 알겠지? 그러니까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은 숫자들이 양수일 때만 사용하는 거야. 음수일 때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러면 문제를 읽다가 보면 양수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알겠죠? 양수라는 단어가 문장에 있으면 이거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사용하는 건가? 라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양수라는 멘트가 있으면. 자, 양수라는 멘트가 있는 상태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물어본다? 산술기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알겠죠? 양수라는 멘트가 없어. 그러면 코시슈바르츠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산술기하를 쓰는 법. 자, 산술기하도 절대부등식이에요. 왜 절대부등식이냐면 항상 요거를 만족하더라고요. 산술평균, 기하평균.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이게 왜 만족되는가? 봅시다. 여기 2분의 a 플러스 b에서 루트 ab를 빼보도록 합시다. 됐죠? 그러면 2분의 1로 묶어. 그러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2 루트 a. 괜찮습니까? a를 우리는 루트 a의 제곱, b를 루트 b의 제곱이라고 써도 괜찮죠? 이렇게 쓰고 나면 완전 제곱식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를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겁니다. 괜찮나요? 이렇게 쓰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됐죠? 여기서도 중요한 게 이겁니다. 0이랑 같은 거. 얘는 특별해요. 그렇죠? 다 0보다 큰데요. 여기랑 같은 게 한 개 딱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A랑 B랑 같을 때. 이해됩니까? 이때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0이랑 같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A랑 B랑 같을 경우. 됐죠? 이때는 0과 같아진다. 이거 괜찮나요? 이때가 최소가 된다. 자,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최소 또는 최대의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항상 이걸 물어봅니다. 됐죠? 왜냐하면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을 경우에는 중간에 멈출 수가 없잖아요. a, x가 뭐 1보다 작다, 최소가 없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1보다 작은 게 너무 많아요. 이런 식으로 같아지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계산해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네? 앞에 게 더 크네? 라는 거를 설명할 수 있으니까 이걸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어떻게 쓰냐면 양변에 2를 곱해서 a 플러스 b는 2 루트 ab 이렇게 만든 다음에 씁니다. 이 모양 그대로 쓰지 않아요. 양변에 2를 곱해서 이렇게 씁니다. 앞으로. 됐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겁니다. 양수 AB가 있다. A 플러스 B는 10이야. AB의 최대값. 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됐죠? 자, 초등학생들은 이거 내가 니네한테 설명했던 것 같은데? 나한테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 있나요?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설명한 것 같은데 이상하다. 대자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A가 아니고 B가 아니고 초등학생들한테 시키면은 19, 28, 뭐 37 이렇게 쓰죠,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집합에서 합의, 합? SA, SB의 곱의 최대값 물어보는 문제에 서 있던 거.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제일 큰 거죠. 됐습니까? 같아질 때가 제일 크구나 라는 걸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은 이 숫자가 비슷해질 때 제일 커요 라는 게 숫자를 써보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중학교 3학년한테 이걸 물어보면은 A를 1로 넘겨요. 그러니까 B는 10-A 이렇게 해서 B 대신에 10-A를 넣어 A에 10-A 하면 -A의 제곱 플러스 10A 이렇게 되겠죠. 얘는 위로 볼록이고 최대는 여기서 같겠죠. 괜찮습니까? 꼭지점이네요. 꼭지점은 축의 방정식이 지나가죠. 이거 축의 방정식 얼마입니까? 5죠 5. 괜찮습니까? 5 대입하면 되겠죠. 5를 대입하니까 25 나온다. 괜찮습니까?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2차 함수를 하면서 최대 또는 최소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것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이제 우리는 산술기하를 배웠으니까 똑같은 패턴으로 산술기하를 한번 해보자. 그죠? 여기 시키는 대로 대입 10은 2루트 A 양면에 2 나눠주고 제곱 그래서 AB의 최대는 20 이렇게 할 거다 이겁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산술기하 얘는 절대부등식이죠. 절대부등식은 항상 참이야. 그죠? 절대부등식은 항상 참이야. 틀린 말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아무데나 갖다 써도 괜찮은 겁니다. 괜찮아요? 갑자기 문제를 풀다가 산술기하를 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왜 갑자기 산술기하를 써요? 라고 물어볼 게 아니에요. 산술기하는 아무데나 써도 되는 겁니다. 무조건 맞는 말이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뭐 답지를 보더라도 답지 중간에 갑자기 산술기하를 쓰면 이라는 멘트가 나왔을 때 산술기하를 쓰는 그 조건, 양수냐만 확인할 수 있다면 이거는 그냥 써도 되는 식이구나 해서 그냥 써버릴 수 있다는 거죠. 빨리빨리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알겠죠? 그럼 산술기하는 대충 이 정도면 설명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호시 호시 슈바르츠 부등식 이게 두 사람이에요. 호시라는 사람이랑 슈바르츠라는 사람 두 사람이 만든 부등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자, 증명. 복잡한 건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얘를 빼보면 됩니다. 됐죠? 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Y의 제곱 됐죠? 자, 이걸 계산을 하면 X의 제곱 A의 제곱 Y의 제곱 B의 제곱 X의 제곱 B의 제곱 Y의 제곱 마이너스 전개하면 A제곱 X제곱 마이너스 2AB의 XY 마이너스 B의 제곱 Y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하고 나면 요렇게 BY제곱 AX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없애고 나면 A제곱 Y제곱 B의 제곱 X의 제곱 전에 이거 뭐였을까? 마이너스 2AB XY B의 제곱 X의 제곱 이게 완전 제곱식이라는 거죠. AY 마이너스 BX의 제곱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네요. 빼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네? 이게 더 큰 거구나. 증문가. 괜찮습니까?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
기하가 양수에만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코시-슈바르츠는 실수면 다 된다 이겁니다. 괜찮나요? 실수면 다 된다. 자, 여기에서도 중요한 거.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0이랑 같아지는 상황은 중요한 거라 그랬지? 특별한 경우니까. 그래서 0이랑 같아지는 상황은 ay-bx가 0이 되는 상황이에요. ay-bx가 0이 되는 상황은 특별하다. 넘어가고 ay는 bx. 양변을 ab로 나누자. 이렇게 하면은 뭐야 이거 남는 게 b분의 y. 이거 먼저 쓰자. a분의 x는 b분의 y. 이걸 만족하면 0과 같아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최대 또는 최소를 가질 수 있다 이거. 문제를 만들어낼 때. 괜찮습니까? 자,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보죠.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0이야. 잠깐만. x 플러스 3y의 최대 최소를 구하죠. 최대 최소. 이렇게 물어봤다. 됐죠? 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얘를 푸는 방법이 도형으로도 푸는 방법이 있어요. 고등수학 하를 내가 안 배우고 그냥 상만 내가 배우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물어봤다 라고 한다면 x 플러스 3y를 k라고 해라.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3분의 k라고 해라. 1차 함수 원 교점 구하는 그런 것처럼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됐죠? 그렇게 풀면 겁나 어려운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산술기하를 배우고 코시-슈바르츠를 배우고 하는 건데, 자, 우리가 고등수학 3에서 이제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이제 코시를 배웠다면 이렇게 식을 쓰는 거죠. 이 숫자를 보고 1의 제곱, 3의 제곱, x의 제곱, y의 제곱, x 플러스 3y의 제곱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절대부등식은 항상 참인부등식이에요. 알겠죠? 항상 참이라는 건 갑자기 아무렇게나 써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걸 빨리 느낌이 오면 좋겠고 10, 100이죠. 그래서 x 플러스 3y는 어떻게? 마이너스 10과 14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최대는 10, 최소는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어야. 괜찮습니까? 그러면 같아지는 경우는 어떨 때라고? 요거 만족할 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최대 또는 최소가 되기 위한 x와 y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1분의 x랑 3분의 y랑 같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y는 3x를 만족하면 된다. 그래서 y에다가 3x를 넣으면 식이 9x의 제곱 되는 거니까 10x의 제곱은 10이 되는 거니까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 되죠. 그래서 x가 1일 때 y는 3이고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마이너스 3이겠죠. 요렇게 선택이 되면 최대, 그 다음에 요렇게 선택이 되면 최소를 만족할 거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상황을 잘 이해해야 된다 이겁니다. 같아지는 상황은 특별하니까 따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요 정도 할 수 있으면 문제를 풀 때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보죠. 자, 마플 개념 익힘 1번은 설명을 내가 방금 했네요. 이 부분은 한번 자기 손으로 그래도 써보는 게 좋을 거니까 설명을 했으니까 니네가 한번 써보세요. 내가 따로 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마플 제곱 차를 이용한 크기 비교. 이것도 그냥 한 번씩 쓱 써보세요. 120쪽, 121쪽. 눈으로 한 번씩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그냥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한번 써가면서, 아, 이렇구나, 라는 걸 한 번만 느껴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지금 안 하면 나중에는 절대 안 해요. 자, 그 다음, 절대부등식. 뭐 별거 없고요, 설명할 거. 산술기하 설명했고, 여기에는 조합평균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조합평균은 이제 안 배운 지가 오래됐어요. 알겠죠? 조합평균은 사실 몰라도 됩니다. 옛날에 조합평균을 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중에 이제 수열 배우다 보면, 조화수열이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화수열을 할 때, 조합평균을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조합평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속시 문제에서도 쓸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은 잘 안 나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아예 빼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교과서에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최대치도 설명했고요. 이거 뭐야? 피타고라스의 평균. 이거는 뭐 따로 기억할 만한 내용은 아닐 것 같아요. 한번 그냥 쓱 읽어볼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코시-슈바르츠 설명했고요. 별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여기 볼게요. 마플 개념 기밀 1번부터. 자, 다음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식이 나왔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a 플러스 b가 2루트 ab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이는 게 어떤 거냐면 이 부분. 이 부분은 덧셈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곱셈으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 이 부분을 없앤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개를 하는 소리예요. 자, 전개를 하면 ab 1 ab 분의 1. 그래서 ab 플러스 ab 분의 1 플러스 2예요. 자, 이걸 보고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느냐. 첫 번째, ab 플러스 ab 분의 1만 먼저 산술기하를 씁니다. 괜찮죠? 크거나 같다 2루트 ab 곱하기 ab 분의 1. 일단 얘는 이걸 만족해요. 괜찮습니까? 그럼 얘네들은 약분이 되고,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는 거죠. ab 플러스 ab 분의 1은 2보다 크거나 같나 봐.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였지. 양변에 똑같이 2를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4 이렇게 됩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얘의 최소값은 4 같아지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럼 최소가 될 때에 AB 값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얘랑 같을 때. 괜찮습니까? 그래서 AB랑 AB분의 1이 같을 때니까 AB의 제곱이 1이 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A와 B는 둘 다 1이어야 한다. 마이너스 1은 이야기하면 안 되죠. 왜냐면 우리는 산술기하를 쓰고 싶으면 다 양수인 경우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괜찮습니까? A와 B가 1이어야 한다. 그래야지 1 대입했을 때 최소값으로 4가 나온다. 이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요거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때의 A, B까지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2번도 같은 느낌이니까 전개 그냥 하시면 되고, 다음 여기 밑에 보세요. 변형 문제 244번에 2번 문제를 봅시다. 자, 244번에 2번 문제를 보면은 식이 깔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얘를 A, 얘를 B 이렇게 놓으면 x 플러스 1분의 9가 크거나 같다 x 플러스 1분의 9 이렇게 하면 안 없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쁘지가 않다. 그래서 난 이쁘게 모양을 잡아줄 거다. 이겁니다. 잡아주는 방법, 요거랑 약분이 돼서 없어지면 좋겠어요. 루트 안에서. 그래서 x 플러스 1분의 9 마이너스 1 이렇게 식을 살짝 변형시킨다. 괜찮나요? 그러면은 여기서 산술기하를
얘만 먼저 쓰는 거죠. 마이너스 1을 뺀 요거만 먼저 산술 비하를 쓰자. 이렇게. 괜찮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얘가 약분식이 싹 되면서 6되지. 그러면 x 플러스 1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9가 6보다 크거나 같은데 나는 양면에 1을 빼면 좋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괜찮아요? 마지막에 상수 처리를 한다. 괜찮죠?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의 최소값은 5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 당연한 거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얘네 둘이 같을 때가 최소가 되게 하는 애다 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때의 x값도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괜찮습니까? 그러면 얘네 둘이 같을 때 x 플러스 1이랑 x 플러스 1분의 9랑 같을 때, 그러니까 곱해주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 9니까 x 플러스 1은 3이 돼야 되죠? x는 2일 때.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x에다가 2를 대입하면은 내가 원하는 5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x 값까지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 하나 예를 들어볼까?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 플러스 분의 1. 자, 이거 최소값 구해보세요. 최소 뭐예요? 건우야, 힘내. 할 수 있어. 자, 봅시다. 요거 모양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괜찮죠? 그래서 얘 산술 비하를 쓰면 이 루트 안에서 약분되니까 없어지죠. 괜찮습니까? 여기에다가 양변에 마이너스 4를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2. 여기서 이제 니네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음수 안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음수가 되지 말라고 했던 건 얘네들이 음수가 되지 말라고 했지, 최소값이 음수가 되지 말라고 했던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거에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요 정도 할 수 있으면 기본 문제는 됐고요. 다음, 여기 100m. 자, 보세요. 자, 100m다. 내가 요거 이렇게 선을 쭉 연결해가지고 이런 도형을 만들었다. 문제에서 뭐 구하래요? 사각형 둘레.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은
길이를 모르니까 요거 하나를 x로 나눠도 좋고 이거 전체를 x로 나눠도 좋아요.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y라고 해도 이렇게 해도 좋고 난 이걸로 할까 이렇게 합시다. 작은 거를 x라고 하고 큰 거를 y라고 하죠. 자, 그러면 둘레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 x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x 더하기 y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5y 괜찮습니까? 이걸 계산하면 뭐가 되는 거야? 100 되는 거죠. 둘레 맞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난 넓이가 최대가 되고 싶다 그랬나요? 문제에서? 네. 넓이가 최대가 되고 싶다 그랬으니까 이거 넓이가 얼마입니까? xy 4개 있죠? 그러니까 4xy를 최대값 구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산술기하를 써보자. 8x 플러스 5y는 크거나 같다 2루트 곱한 거 40xy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럼 이거 대신 100 써. 약분해 제곱해 그럼 2500 40xy 괜찮습니까? 양면 40으로 나눠 이렇게 그럼 약분해 그럼 얼마냐 이거? 2분의 125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4xy니까 전체 넓이는 4xy니까 양면에 4 곱하면 되죠? 양면에 4를 곱하면 4xy는 250 전체 넓이의 최대값은 250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짧은 걸로 해도 좋고 큰 걸로 해도 좋아요. 알겠죠? 그냥 자기가 문자 정하고 싶은 대로 정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걸 만족하기 위해서는 x와 y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를 알아야 둘레를 구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기 위한 x랑 y는 어떻게? 얘랑 같을 때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8x랑 5y랑 같을 때 됐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어떤 느낌으로 보통 쓰냐면 x를 5k라고 쓰고 y를 8k라고 보통 쓰면 됩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쓰는 이유 비례식 x 대 y는 y에다 5를 곱하죠. 5 대 8 이런 식으로 내항이고 외항이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같아지고 싶잖아? 그럼 서로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거를 가지면 돼. 그러니까 x는 여기 5가 없으니까 5를 가지면 되고 y는 8이 없으니까 8을 가지면 돼요. 괜찮죠? 그래서 x가 5를 가지면 되는데 그냥 5만 가지는 게 아니라 5보다 좀 더 많이 가지고 싶다면 5k라고 가지면 되고 y는 8k 가지면 되죠. 그럼 x에다가 5k 넣고 y가 8k 넣으면 같아질 수 있다. 이겁니다. 괜찮나요? 그럼 x랑 y를 집어넣고 식을 세운다. 그러면 5k 집어넣으면 얼마야? 40k 8k 집어넣으면 40k 100 그러면 80k가 100이니까 k는 4분의 5 어떻게 됩니까? 괜찮나요? 그러면은 대입하면 x는 얼마예요? 4분의 25 괜찮습니까? y는 얼마예요? 10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자, 둘레를 구해봅시다. 가로 길이는 몇 x? 4x 4x 얼마? 25 가로 길이가 25 세로 길이는 10 괜찮나요? 25, 25, 10, 10 둘레는 70 이런 느낌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괜찮나요? 그러니까 변의 길이를 내가 어떤 식으로 잡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잡으시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그 다음 산술기하 했으니까 코시-슈바르츠 자, 코시-슈바르츠도 절대부등식. 절대부등식은 그냥 막 갖다 써도 된다. 조건만 만족한다면. 그래서 그냥 갖다 씁니다. 그래서 요거 A의 제곱, B의 제곱, X의 제곱, Y의 제곱은
ax 플러스 by의 제곱을 만족한다. 이거 만족하는 거는 한번 설명을 했으니까 그냥 되는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여기서 왜 하는 순간 전개해서 넘겨서 완전지 없이 만들어야 돼요. 알겠죠? 근데 그 행동을 문제 풀 때마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바로 식을 쓸 수 있어야 되고 28, 7 요거에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나요? 그래서 ax 플러스 by는 이거 얼마냐? 87, 56, 196인가? 그럼 14의 제곱이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괜찮나요? 다음 뭐 밑에 것도 같은 느낌이니까 이거 밑에 거는 내가 설명한 것 같은데 좀 전에? 아닌가? 비슷한 건 했죠? 자, 다 했네. 오케이. 그래서 지금부터 문제를 쭉쭉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원조합 문제를 놔두고 128쪽까지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앞쪽에 단원조합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 푸시고. 그죠?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시작!